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확산하고 있죠. 이 얘기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얘기 나왔던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저희가 어제 방송 이후에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아서 민주당에서 막 갈등, 불만이 분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당을 지키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성남 중원이 지역구인 이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 4인방이었지만 같은 지역구 출마자였던 현근택 변호사의 이 성비 논란으로 인해서 당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현근택 변호사 안 나오니까 공천받으려고 당에 잔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이번 통보로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하는 두 의원,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견디겠다는 박용진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의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하위 10%와 20%의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네, 윤영찬 의원 점잖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열받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진수 의원님, 네. 윤영찬 의원 저희 장가 기자가 쭉 그간의 과정 설명했지만 네. 결국엔 잔류를 했는데 하위 10%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망함, 허탈함, 배신감 어떤 것들이 좀 맞을까요? 뭐 그런 거 플러스 혹시 그때 나갈 걸 이렇게 후회를 할까. 근데 또 그러기에는 지금 밖으로 나갔던 원칙과 상식의 다른 두 분들도 그렇게 썩 좋은 처지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네요. 네, 예. 깝깝하고 답답한 처지인 거는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저 현역 의원들 평가를 보면 전 잘 모르지만 그 내용 중에는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한 그 항목이 있나 봐요. 그게 예. 당 기여 네. 이런 건데 그게 지금 그 심사위원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게 어떤 식으로 심사됐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이 상황에서 이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저 의원들이 승복을 할지 저는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고요. 정량 평가는 괜찮은데 정성 평가, 어떤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 정성 평가에 좀 갈렸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고 정량 평가에서도 거기 보니까 지역 활동 수행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수행 평가라는 게 우리 중고등학교도 수행 평가를 하지만 그거는 채점하시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또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그 컷오프된 분들이 승복하기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민주당의 지금 저런 뭐라 그럴까요? 공천 내홍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수습되려면 적어도 현역 의원들의 그 평가 이게 투명하고 공개되지 않으면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 텐데 그것도 공개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굉장히 수습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게 네. 무슨 사무총장이나 공천 관련한 실무 책임자들 사퇴한다 이래가지고 수습될 그런 수준이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예. 지금 민주당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최다 듭니다. 위기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서 집단 행동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한번 그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또 컴퓨터 그래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송갑석 의원이 굉장히 의정 활동 점수가 좋았다. 뭐 이랬는데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출석률 되게 좋았고 법안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었고 근데 내가 왜 꼴찌냐 이런 반응인데 김상일 부대변인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정량 평가 부분이잖아요. 저거는. 예. 그러니까 정량 평가 부분을 최대한 높게 하고 원래 정상 평가는 최대한 줄이는 게 기본적으로 평가의 시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정성 평가의 배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 정성 점수가 네. 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국민의 인식도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냐 잘했다고 보느냐 이게 국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친한 분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걸 한다 이러면은 국민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인식과 의중이 중요한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당사자들한테 점수라도 어떻게 평가했는지 과정과 결과라도 알려줘야죠. 당사자는 그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당했어도 왜 당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권자의 인식입니다. 인식. 유권자의 인식이 지금 공천이 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억울할 수 있겠네라고 간다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총선 위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지도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거를 질질 끌지 말고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이슈도 3주 이상을 끌고 갔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총선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이어지고 모든 있죠.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이거를 결정해서 네. 빠르게 욕먹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당당하게 당사자에게 얘기해줘서 설득하는 게 가장 좋죠. 윤수 의원님, 일단은 박용진, 유영찬 의원 두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그냥 경선까지 한번 쭉 가보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경선하면은 하위 10%면 경선 때 전체 득표의 30% 감산. 뭐 예를 들어 100점이라면 70점부터 10점이 만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가장 잘해도 이게 경선을 해도 통과를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뭐 상대 후보, 경쟁하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이 주민 평가가 한 50%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 지역에 민주당원이 아닌 주민들이 뭐 정말 그 박용진 의원한테 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박용진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 두 분 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끝까지 한번 경선 참여를 해보겠다. 설사 떨어지더라도 네. 총선 이후까지 좀 내다보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정당에서 오랜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여론조사도 당원들을 훈련을 시켜요. 아, 그렇긴 그런가요? 하죠. 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당원이 5만 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숫자는 50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500명 정도를 여기에서 5만 명 중에서 다 순서가 돌아가지 않고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한테는 전화가 안 왔어요. 5만 명 중에서 한 뭐 그런 사람들이 한 4만 명이다. 뭐 이렇게 쭉 돌렸는데 1만 명 돌리는 데서 다 채워지면 4만 명이 남잖아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통보를 받아요. 아, 당원 조사는 끝났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응답을 할 때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을 아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권리당원의 그 숫자가 거기에 얼마나 있고 박용진 의원이 그다음 당원을 받은 박용진 의원이 넣은 지역 권리당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갈리게 될 텐데 쉽지는 않은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들 있잖아요, 이재명 측근들
이분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저걸 보면 수습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일을 굉장히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실은 총선 선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 앞두고는 대표 주변에 비선 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도 밖에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로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비선 조직이 이미 다 이제 그 들킨 거잖아요. 들킨 데다가 주장입니다. 지금 제기고요. 문제 제기고요. 근데 제가 보면 저 지금 수습할 능력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무리수를 저렇게 두면서 당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박용진 의원은요, 지난 대선하고 당대표 선거 때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을 했고요.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수 역할을 맡았었죠. 과거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 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국민적인 박탈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어떤 확인이 되고 나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 것 제가 여쭤봅니다. 그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이 달을 가리면서 내 손을 봤으니 달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는 공방이나 네거티브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해명을 해주면 됩니다.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로 자꾸 그걸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지는 거죠.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을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고 나서는 박용진 의원이 일단 공천 걱정을 하게 됐고 공교롭게도 박용진, 윤영찬 의원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좀 경쟁했던 관계.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이게 좀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 그냥 그 편이면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전부 다. 근데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그중에서 좀 더 당당해 보이고 좀 더 투명해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어떤 그 감추는 게 없어 보이는 사람 쪽으로 손이 갈 거예요. 그러면 윤영찬 의원의 말이 맞죠. 다른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뭐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과정이 펼쳐졌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였다. 이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입장을 바꿔놓고 투명해야 생각을 된다. 해보세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앵커님이 이 앵커가 되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 저 앵커는 내 자리인데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어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게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의 이야기는 저는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딴 얘기 하지 말고 윤영찬 의원 말대로 당사자니까 그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가긴 했는데 오늘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하위 20%에 들었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아니 내 점수는 이렇게 높은데 왜 또 낮은 거냐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도 아니 그런 것들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했는데 송갑석 의원 그리고 이명백 공관위원장 목소리 연달아 듣겠습니다. 이 좀 재밌는 게 국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주는 유일하게 상 하나가 있습니다. 의정대상이라고요. 그럼 의정대상은 지금까지 1, 2, 3회 수상이 수여가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 2, 3회 모두 의정대상을 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저하고 다른 한 의원. 3회 연속으로 타셨습니까? 예, 단 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300분의 2에 든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당원과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어떤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공천 이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공관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뭐 앞서 송갑석 의원도 그렇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앞에서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냐 뭐 사당화 지적하고 반발하고 나섰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님 말씀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데 공허하다. 그게 저한테만 공허하게 들릴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내세우던 시스템 공천을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저걸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벌어지는 이 공천 내홍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딜레마 첫 번째 키워드가 이재명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후보잖아요. 모든 공천심사의 기준을 이재명 후보한테 갖다 맞추기 때문에 공천심사 기준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감동 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노웅래 의원이랄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심사 기준을 우회해가지고 네. 당대표가 직접 전화 걸어서 불출마 종영을 하고 거기다 대고 또 그 지역에 누구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공천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게 다 이재명 딜레마로부터 비롯된 이런 현상, 일탈적인 현상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 사당화입니다. 사당화 계속 얘기 나오는 지적하는. 그러니까 지금 검증이 때부터 비명 횡사에 친명은 횡재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 평가 결과를 보고도 지금 지적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위기 관리 능력이 없으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죠? 환골 탈퇴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환골 탈퇴인지 목적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드는 것이 이거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그런 환골 탈퇴가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온갖 이런 무리수를 두는데 이 무리수 위기를 관리할 능력도 지금 제대로 안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걸 자초하고 있는 그래서 저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듣고 오시죠.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김용준 기자회견 관련해서. 네, 잠깐만요. 네, 여기 계단 위험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자.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아끼는 분들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창일 부대변인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좀 짐작할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그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했던 분을 예. 본인이 그 탈락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현근택 변호사라든가 네. 강의원 위원장이라든가 뭐 이영 부대변이라든가 뭐 이런 분을 생각하시나 뭐 이런 아니면 생각이 통보 아직 안 드는데 간 의원들 중에 있을 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거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뭐 저 싱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변화를 바라신다. 근데 혁신은 그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한다. 이런 예.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은 남의 가죽을 벗길 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의미는 내 가죽을 벗길 때 느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눈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뭘 희생했지? 이재명 대표 주변이 뭘 희생하고 있지?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는 그냥 계속 할게.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할게. 그게 뭐냐?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윤영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 네. 이렇게 나온 부분에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야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런 일은 얘기 없어가 아니라 나는 계속 할 거니까 문제 제기해봐야 소용없어. 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국민에게는. 그래서 저는 저게 지금의 의혹들을 해소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러면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낼 수 없다면 그러면 중도층은 버리고 가겠다는 건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문계죠. 비명계원들이 연달아 회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홍영표 의원실에 어제 비명 친문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그리고 서른 의원들과 함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 공식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총회 참석할 텐데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하러 가잖아요 라고 네. 언급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까지 바라냐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 등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런 난장판 공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들었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은 사천, 비선, 밀실 이런 거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대표가 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과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체 말고도 예. 또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또 보고도 받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그런 단위에서 제가 참여한 것 때문에 그런 비공식 회의에 간 게 아니냐 이런 뭐 어쨌든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천 과정이 비명 행사 아니냐 지금. 네네. 참 모르겠습니다. 그 친명 비명 구분도 예. 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당의 현재 그 공천 시스템에 예. 의해서 결정 날 문제이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갈라서 비명만 행사한다, 비명만 타락시킨다고 하는 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 일단은 선을 그었고요.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비명계가 지금 본회의에서 집단행동 나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공천 갈등이 심화되면은 최악의 경우에 40~50명이 분당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 지적,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현실화 될 것 같습니까? 그 현실화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동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러려면 거기에 구심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구심점으로서 보여주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